긴장감 넘치는 몇 주간의 공방 끝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름다운 단일 법안이라 칭하며 찬사를 보낸 종합예산법안이 마침내 상원에서 중요한 절차적 장애물을 넘었다. 이로써 최종 투표를 앞두고 마지막 논쟁 단계에 돌입했다. 6월 28일 밤 진행된 투표는 51대 49로 마무리되며 양당 간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부의 깊은 분열을 드러냈다. 공화당 상원의원 톰 틸리스, 노스캐롤라이나와 랜드폴 켄터키은 백악관의 강한 압박과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공세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던졌다. 940쪽에 달하는 이 거대한 법안은 연방 예산 균형, 세제 개혁, 의료 지출 축소, 국방 및 국경 안보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한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을 바이든 행정부가 남긴 혼란을 정리하는 필수적 조치로 평가하며 특히 론 존슨 상원의원은 반대해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꿔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법안을 극단적이라며 맹비난했다.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 척 슈머는 이 법안이 한밤중에 몰래 공개된 문서라며 대중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슈머는 상원 서기가 16시간 가까이 법안 전체를 낭독하도록 하는 드문 전술을 사용해 투표를 다음 날 아침까지 지연시켰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 법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싸울 것이라 다짐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끓고 있다. 틸리스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농촌 지역과 병원에 필수적인 메디케이드 지출 축소 조항에 강하게 반대하며 이번 임기를 끝으로 상원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정치 무대가 허위로 가득한 연극이라며 국민의 실제 삶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을 비판했다. 한편 공화당 내 예산 매파 그룹은 메디케이드 예산을 더 깎으라고 요구하며 상원 원내대표 존 튠과 부통령 제이디 벤스가 심야 협상을 통해 다수당 단합을 유지하려 애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시알에서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며 충성스러운 상원의원들을 진정한 애국자라 치켜세웠다. 그는 이 법안이 재정 적자를 줄이고 총기 소유권을 보호하며 국경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재건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 주장했다. 트럼프는 7월 4일 이전에 이 법안을 책상에 올려놓길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길은 험난하다. 주심시간의 논쟁 후 상원은 법안 전체를 표결에 붙이고 하원으로 넘겨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공화당 내부의 분열과 민주당의 강경한 반대 속에서 이 거대한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전투는 앞으로도 미국 정계를 뒤흔들 것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석 전쟁, 트럼프의 동맹 톰 틸리스 후임 준비로 정치적 폭풍 속으로 공화당 상원의원 톰 틸리스의 노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석이 치열한 권력 다툼의 중심이 되고 있다. 틸리스가 재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과 공화당 내부 반발의 직접적 결과로 보인다. 하원의원 팻 해리건 노스캐롤라이나 10선거구 전 육군 특수부대 장교이자 아프가니스탄 참전 용사는 이 의석을 노리는 첫 번째 인물로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혔다. 2024년 11월 하원에 처음 당선된 해리건은 트럼프가 틸리스를 몰아낼 적임자를 찾겠다고 소셜미디어에서 밝힌 직후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틸리스가 백악관의 핵심 어젠다인 아름다운 단일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데 따른 반발로 보인다. 해리건 외에도 공화당 내 다른 인물들이 이 경쟁에 뛰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팀 무어 전 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장은 출마를 심각히 고려 중이며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공화당 예비선거가 예상된다. 틸리스는 정치 환경을 이기적인 연극 무대라 비판하며 양당의 분열과 교착 상태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정치적 늑대무리 속에서 6년을 더 보내기보다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트럼프와의 공개적 대립이 그의 사퇴 결정의 핵심 요인이라 본다. 지난 주말 투표에서 틸리스와 랜드폴은 공화당 내 유일하게 메디케이드 지출 축소에 반대하며 노스캐롤라이나 농촌 지역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트럼프는 즉각 많은 이들이 틸리스의 자리를 대신할 준비가 됐다고 선언하며 곧 적합한 후보를 만나 노스캐롤라이나와 미국 국민을 대표할 인물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마 검토 정치적 회의와 압박 속에서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202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마를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준비 움직임은 민주당의 주요 후원자들로부터 강한 회의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해리스가 이끌었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통령 선거 캠페인의 참패를 잊지 못하고 있다. 포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의 주요 후원자들은 추가 수표를 쓰는 데 주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익명의 후원자는 해리스는 우리가 혼란의 폭풍 속에 갇혀 있음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바이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속았다.
그녀가 최선을 다했다고 믿지만 그녀는 바이든의 인지 저하를 알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적 명료함을 둘러싼 논란은 해리스의 정치적 재기 노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전 시장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는 해리스와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하비에르 베세라가 바이든의 리더십 능력을 속였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해리스는 샌프란시스코 검사 시절부터의 충성스러운 동맹들과 비공개 만남을 통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조용히 지지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측근들은 그녀가 2026년 주지사 출마, 2028년 백악관 재도전 또는 정계박 사회운동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열렬한 후원자들조차 열정이 식고 있다고 인정한다. 샌프란시스코의 오랜 모금가 마크 마틴은 처음엔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했지만 이제 모두가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남부 캘리포니아 후원자는 그녀가 출마하면 과거 대선 캠페인의 재앙과 바이든의 상태를 알았나 같은 질문이 다시 떠오를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해리스는 이번 여름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정계 복귀를 선택한다면 부통령 시절의 논란과 산불 이민 위기, 민주당 내부 분열 등 캘리포니아의 험난한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의 민주당 후원자 조 코쳇은 해리스가 출마한다면 수많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것이라 단언했다. FBI 중국의 미국 선거 조작 의혹 폭로 가짜 신분증으로 국가 안보 위협 고조 이스라엘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밀 해제된 정보 보고서가 미국에서 새로운 논란을 일으켰다. FBI는 중국 공산당 CCP 이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에게 유리하도록 유령표를 합법화하기 위해 미국 운전면허증을 대규모로 위조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상원사법위원회 위원장 린지 그레이엄에게 제출된 FBI 문서에 따르면 이 위조 작전은 결정적 경합주인 미시간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절정기에 세관 당국은 2만 장 이상의 가짜 운전면허증을 압수하며 전례 없는 선거 개입 계획에 대한 의혹을 강화했다. 놀랍게도 이 보고서는 작성 몇 주 만에 철회되었고 조사는 출처 재검증을 이유로 중단되었다. 당시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는 의회에서 외국의 대규모 선거 개입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5년 6월 16일 현 FBI 국장 카시 파텔이 공개한 새로운 폭로는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파텔은 이 혐의가 미국 선거의 무결성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초기 검증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FBI는 생물학적 위험물질, 밀수와 관련된 두 건의 별도 사건에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 6월 8일 2명이 구토와 간 손상을 유발하는 곰팡이 균주 푸사리움, 그라미네아룸을 미시간 대학교 연구소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되었다. 일주일 뒤 우한 출신 유학생이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위험한 기생충 물질을 밀수하다 체포되었다. 파텔 국장은 이러한 행위가 미국의 식량 안보와 공공보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미시간은 대서양과 연결된 항만 풍부한 광물자원, 국방산업 네트워크 15명의 선거인단 표로 전략적 관문으로 불린다. 이 주의 유권자 등록은 운전면허와 사회보장번호만 요구해 신분증 위조가 실제라면 악용되기 쉬운 약점을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선거 허점과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수십만 중국 유학생의 존재가 중국의 무제한 전쟁 전략, 즉 연구 인프라부터 선거 시스템까지 침투하려는 계획의 위험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경고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나 군과 연계된 유학생 비자 철회와 학술 협력 프로젝트 통제를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가짜 신분증 의혹과 생물학적 물질 밀수 사건은 적대 세력이 미국 민주주의의 약점을 이용해 글로벌 지정학적 야망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다. 트럼프 틱톡 매각 협상 공개, 미국 억만장자 그룹 이 중국의 승인을 기다린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및 지정학적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1억 5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에 미국 사업부를 인수할 준비가 된 파트너를 찾았다고 밝혔다. 6월 2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이 인수그룹이 매우 부유한 억만장자들로 구성되며 2주 내로 그들의 정체가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이 거래가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나는 시 주석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감과 조심스러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백악관은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미국 내 지분을 완전히 매각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할 것을 요구해왔다. 2024년 제정된 미국 법률은 바이트댄스가 자산 매각을 완료하거나 상당한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2025년 5월 19일까지 틱톡이 미국에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올봄 미국 투자자들이 다수 지분을 소유하는 새로운 회사로 틱톡을 분리하는 상세한 계획이 마련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상품 고관세 정책으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 정부가 이를 거부하며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흥미롭게도 트럼프는 틱톡에 대해 유화적 태도를 유지하며 이 앱이 작년 대선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호감을 얻는 데 기여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바이트댄스에 대한 최후 통첩 기한을 3차례 연장했다. 우리는 틱톡을 인수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이미 확보했다. 고 강조하며 거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암시했다. 이 매우 부유한 억만장자들의 정체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기술업계 소식통은 벤처캐피털이나 미국 주요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청년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플랫폼을 인수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거래가 성공하면 틱톡 소유권 재편과 미중 기술 경쟁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반면 중국이 계속 지원하거나 거래가 무산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을 미국 시장에서 전면 차단하는 금지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중국의 상업적 이익과 서구의 소프트 파워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